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추석멸 전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 먼 길 다녀올 분들은 안전하게 출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요 특별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스튜디오에 활기가 도는데요. 여의도 옆 물레동으로 많은 사랑받고 계신 최영진 명민주님, 그리고 기추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에서 사실은 우리 최영진님이 예. 기추자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이후 봤더니 거의 물레동 식구처럼 방송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기추아 씨 처음 봤는데 네. 와 이건 물건이다 해서 물레동에 바로 섭외를 했죠. 아, 그러니까요. 예, 이 정치 비상구가 이어준 인연이라고 그러니까요.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보면 감아요. 저자의 특성입니다. 예, 보면 감아요. 아니 얼마나 팀워크가 좋은지 이번 주에도 같이 술 한잔 하셨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자주 평소에도 교류를 좀 하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어쩌다 한 그날이 번씩. 베리베리 스페셜 데이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날 이제 그 술방 녹화가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그 술방 녹화 때는 이제 제한적으로 마시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집에 가서. 아, 그냥 가기가. 네, 그래서 한 잔 더 빨자 해가지고 이제 더 먹게 된 겁니다. 아 근데 구경 기자님 지금 네. 약간 지적할 거 없으십니까? 아, 지적할 저희가 거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저자의 저 거만한 자세에 조금 지적 좀 해주세요.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 두 손 모으고 만났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건방이 하늘을 찌르지 않는가. 아니 오늘 사실은 그 외모가 네. 보니까 제가 이런 평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네네네. 못생긴 입장에서 아, 아니,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외모를 좀 선보이고 계시거든요. 예. 예, 뭐 그때보다 잘 나가니까요. 아, 꾸미기도 해야 되고. 아, 예. 그러니까요. 머리도 어디 보면은 그냥 어. 혼자 만진 솜씨가 아니고 어디 샵 다니시나 봐요 요즘. 아니 이게 정치 비상구 나온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신경 써서 온 겁니다. 진짜 아, 맞아요. 그렇군요. 네. 정치 비상구 나온다 그래서 안경도 네, 바꿨어요. 맞아요. 안경도 쓰고. 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추석 연휴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긴데 이번에 명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갈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기 물레동에서 안 쉰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못 잡았어요. 아, 물레동 안 쉬고 방송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월화 수는 좀 쉬기로 네. 했고 그 민준 씨가 이제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겁나 쳐나갔어요. 양심이란 게 있으면 네, 양심이란 제가 게 중간중간에 있으면 안 보이면 명민준이 없는 날이죠. 예, 내가 예, 보니까 예. 가끔 그게 아니라 보면. 저는 네. 이렇게 쉬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레동이 수산 씨랑 형진 씨가 또 이제 그 매불쇼에서 MC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매불쇼가 안 쉬면 또 못 쉬는 거예요. 네.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예 뭐 프리맨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쫓겨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상관없으니까 오늘 금 녹화일로 네.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그리고 금요일이 평일이지만 그냥 연차를 내고 쉬고 네. 토, 일 해가지고 10일을 쉬겠다. 12일을 주겠다. 예.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뭐 회사 다니는 직장인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럼요. 자영업인데 예,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건데. 예. 우리 보니까 기추자님은 심지어 연휴 기간에도 내내 방송을 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아, 저는 이제 방송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추석 당일은 하루 쉴까? 지금 저는 저랑만 이제 합의를 끝내면 되는 상황이라 예, 쉴까 지금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할 예정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시간에 계속 하는 걸 좋아해서 네. 연휴에 뭔가 특별해지는 게 싫습니다. 저는 저랑 합의 끝내면 되는데 그 열을 쉬겠다는 명민주 씨는 일단 당신이 저들의 연애를 지금 망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답입니다. 기추자님. 유부남 씨! 당신은 가정을 꾸렸지만 저자는 지금 형성에 나가야 돼. 아니 뭐 할 거 다 하고 네. 뭐 저는 뭐 연애 안 해봤습니까? 아니, 그런 거다 할 거 해봤죠. 다 하고 네.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방송이 굴러가요? 와. 네, 그리고 체육 선배화 된 거야. 그리고 예전에 뭐 어디 가겠다 그러면 많이 양해를 해줬습니다. 더 이상은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완벽한 최후화가 이루어졌다. 예, 이런 완전히 판단을 좀 할 수밖에 그 옆에 없는 있어 것이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명민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쉰다고 얘기할 맛부터 한 게 기본적으로 연휴 기간에는 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호스피가 뭔가 개항 제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다른 데도 그래요. 제가 나가는 데는 음. 제가 저 요때 쉴게요라고 해서 거기서 난감해하면 전 그 프로그램 안 합니다. 아, 네. 그럼 틈이 없으면. 아 왜냐면 이거는 제 소신인 게 전 그래서 정직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게 중요해서 프리랜서를 하는 맞아요. 건데 네. 아니 오히려 또 직장인보다 더 이렇게 구속받고 속박받고 탄압받고 이러면은 아니, 죄송한데. 그냥 프리랜서 왜 해? 누가 보니까 제가 대단히 속박하고 뭐 근데 이런
다 타협을 거치는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저는 추석 당일만 쉬려고 그랬어요. 아, 당일만 근데 이제 쉬고. 어찌됐건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거죠, 저는. 당신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지금 곽수산 씨랑 지금 명민준 씨가 노조 결성한다고 아니 합니다. 강경하다니요. 다 타협의 산물입니다 이게. 저도 노조 가입할 거예요. 아니 근데 명민준 씨가 최근에 이제 그 3프로 TV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경시 시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 3프로 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많이 것 같다고요. 바뀌었어요. 네, 많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뀐 겁니까? 이게 이전에는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 기업, 산업 여기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정책에 동의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뭐 주식을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사실 공수표라고 생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이제 3차 상법 개정도 연내 또 통과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주식이 실제로 올라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보여주고 내가 돈을 버니까 네. 외쳐 갓재명 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명민준 씨에 대한 표현도 한때는 뭐 좌민준 네. 뭐 이런 좌표가 좀 찍혔는데 지금은 평가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좌민준인데 좌민준 최고다로 바뀌었습니다. 좌민준은 맞는데 뒤에 네. 붙는 예, 수식어가 여론이 바뀐 거죠, 최고다로. 여론이. 야,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최영진 씨는 주식 투자 좀 하십니까? 아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할 줄 뭐 몰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를 네. 못 믿는 거죠. 아니 뭔 소리예요? 아, 이제 자영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약간 멍청한 신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디서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웠어요. 그러면 좀 제 지갑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좀 그런. 그러니까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적금을 넣고 약간 이런 거를 선호하는 성향이어서 지금 약간 그렇구나. 고민 중이긴 한데 그 성향이 또 쉽게 이렇게 이제 버리지 못하는. 이 시각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시각입니다. 옳지. 주식이 요행이다라고 보는 시각.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옳지. 다 개인 투자자 했었거든요. 투자죠, 투자. 네. 투자. 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요거를 갈고 닦아서 내 돈을 넣는 거. 이거는 뭐 그냥 갑자기 요행이 아닙니다. 내 그럼요. 시간을 투자하는 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주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오. 약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벌써 4개월째 지나고 있는데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공부 중입니다. 일단 근면성시를 내세우는 거 보니까 뭐 이승만, 박정희 때를 그리워하는 뭐 그런 상황이신가요? 방송 시작한 지가 지금 2, 3분밖에 안 됐는데 예, 예. 이게 뭐 제가 오늘 뭐 그게 많이 잘못한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 특은 뭐냐? 예. 5천 갈 때까지 의심해요. 4,900에도 의심해. 근데 5,000대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고 5천 되면 네. 와 진짜 됐네 하면서 5천에 이제 전 재산을 넣습니다. 꼭지점에서. 그러고 네. 이제 마이너스 한 30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요거를 원금만 복구해야겠다라고 대출을 받아요. 아하. 또 거기서 투자를 합니다. 야. 그러고 이제 야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대통령 이러면서 정부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흑화로 네. 넘어가면은 이제 현중 시위로 뛰어드는 겁니다. 아니 무슨 거기까지 시나리오를 이거는 뭐 이게 정부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우리 기추아님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나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저는 좀 약간 다른 건데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떠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주식 얘기도 해야 되고 코인 얘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 다양한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해본 겁니다. 코인도 방송을 하려고 방송을 해보고 하기 위해서. 주식도 직접 해봐야 내가 떨어졌을 때 가슴이 아픈 것도 느껴보고 그래야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하고 있어요. 들어간 결과 지금 상황이 좀 어떤 건지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좋고요. 저는 진짜 갓재명이라고 타투 새길 겁니다. 좋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 여기 새겨요? 이마에 새겨야지. 이마에 새기겠어요. 여기다가 여기서 갓재 이렇게 외쳐 갓재명. 예. 야, 새길 그 겁니다. 정도로 이제 뭔가 지금 보면은 주식 투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최근에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딨냐? 24시간 일하는 거다. 우리 우영진님하고 생각이 똑같네요. 우영하죠. 잠시만요. 이러려고 불렀습니까? 물레동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근면 성질 좋잖아요. 요즘에. 예. 보니까 네.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래도 이번에는 그 네. 샌드위치 때 뭐 휴가를 내서 조금 뭐 푹 쉬신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말씀상 들어보면은 네. 이게 명목상 휴가인 것인지 휴가를 내긴 내는데 네. 마치 출근은 하겠다라는 의미로 들렸어요.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계속 뭐 근데 공직자는 일을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이 빵 터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점점 웃음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예. 아, 근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는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고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쉬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쉬는 거 필요합니다만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딱 5년이란 시간이다. 일종의 프로젝트 그룹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쉬는 거를 약간만 줄이고 조금 바짝 해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근데 그것이 일생을 한 직업으로 혹은 어떤 노동을 쭉 해 나가야 되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쉬어야 된다. 명민주는 쉬어야 한다. 전 쉬어야 돼요, 진짜. 못 쉬게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쉬어야 못 돼. 쉬게 한 게 아니고 죽겠어. 너무 과하게 쉬려고 하니까 정상화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아니 하고 내가 부정상이 쉬겠다는데 정상화네. 뭐가 과해? 내가 나라는 걸 빼 같이 하는데 야. 내가 죽겠다는데.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너무 재밌는데 김주환님 같은 경우에 물레동 네. 식구들과 같이 해보니까 네. 여의도역 물레동이 단기간에 이렇게 성공한 비결 좀 뭐라고 저 생각하십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성공이라는 걸 어떤 개념으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열성적인 시청자들이 많은 것 같다. 뭔가 쉽게 얘기하면 명민준의 코드라든가 최영진의 코드, 곽수산의 코드를 고유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그 시청자가 돼가지고 채널을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그게 저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왜 갑자기 자책을 하세요? 아니 보니까 네. 우리 그 진행자 구교영 구교영 기자님. 기자님도 네. 정말 인기 많잖아요. 아닙니다. 네, 인기 네. 많아요. 저는 구교영 기자님이 예. 이 굴레 경향이라는 굴레 레거시의 굴레를 벗어나고 구교영 그 자체로 다가서면 훨씬 매력적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버상이시잖아요. 이 비버. 비버상을 굉장히 소고하는 저스틴 층이 있어요. 비버상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동물 비버요. 예, 동물 비버. 카피바라. 무해한 동물. 예. 네. 그 느낌이라 조금 네. 원하는 층이 많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물레동의 그 의미로 성공을 말씀하신다면 네. 전 100%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이제 다양한 채널에 지금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채널마다 성격이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보이는 모습도 굉장히 다르겠지만 시작하기 전이라거나 쉬는 시간 혹은 끝나고 나서의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이 물레동은 제가 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때 동아리방에 간 기분이에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다. 네. 동아리방. 네. 일단은 딱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곳에 박스가 그냥 아무렇게나 쌓여 있고 개판이에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아니, 설명해달라니까 뭐 쓰레기가 많다는. 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전자담배 태우고 막 이런 거잖아.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거는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 어수선함이 정말 흡사 동아리방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카메라가 켜졌을 때만 막 에너지를 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켜지기 전부터 노래로 일단 분위기를 띄웁니다.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물레동 친구들은. 그래서 가면 일단 출연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이렇게 막 돈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이 재미가 있고 그럼으로써 꾸준히 할 수 있고 이 삼박자가 잘 융합이 되니까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 아닐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는 기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연출이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PD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최영진 씨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 맞는 겁니까? 소문이 벌써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좀더 나야 근태 될것 챙기는 거 같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네. 이제 뭐 이 기획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독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두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보통 아이디어를 주고 네. 그걸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데 남들 그러니까 다른 채널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광복절에 노래를 아,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추자 씨가 함께 해주고 있는 물음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막 그 제2의 캐릭터로 막 개그 쪽에서도 막 완전 이거 컨셉화가 있잖아요. 돼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긴 좀 색다르네. 근데 정치가 무거운 줄 알았는데 재밌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소구점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저희. 광복절에 그 예. 노래 부르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 궁금한 게 제가 예. 명민준 씨하고 곽수환 씨가 노래 잘 부르는 거는 여러 차례 같이 해봐서 알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누가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낸 건지. 이거는 수산 씨가 냈죠. 아, 곽수환 씨가 수산 씨가 냈군요. 노래 네. 부르는 거 워낙 좋아하고
이 노래를 약간 정치랑 좀 묶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주장을 했었는데 그 자기가 이제 장비까지 챙겨와서 한번 해보자 했던 게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맞아요.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명민 씨 지금 매불쇼하고는 이제 어쨌든 출연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척을 줬죠. 척을 지고 방송에서도 그런 사유에 대해서 뭔가 예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수건갯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좀 네네네. 이렇게 맞아요. 해주신 것으로 저도 방송을 예. 좀 봤는데 네. 그 매불쇼의 최욱 그 앵커가 봤을 때도 지금 물레동에 함께하고 있는 세 사람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격세지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최욱 선배가 근데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일 얘기는 거의 아예 안 하고요. 아. 네, 뭐 주로 이제 그냥 뭐 축가로 만나니까 뭐 사석에서 뭐 밥 먹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그것보다 이제 뭐 아직 수산이랑 형진이 형은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후배들이 잘 되는 거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옆에 MC석에 앉아서 방송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또 조언도 예, 해주시고 맞아요. 뭐 그리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시나 봐요. 네. 괜히 또 뭐 그렇잖아요. 막 뭐 우리가 그럴 정도도 아니지만 괜히 또 막 헛바람 들고 그럴까봐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일설에는 원래 그 최욱 MC가 이제 기본적으로 풋살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때는 곽수환 씨를 비롯해서 열심히 나오다가 예. 요즘 이렇게 드문드문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도 매주 나갔다가 요즘은 안 가요. 좀 떠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떠서 아니 뭐 일종의 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계속 공을 몰아줘야 되고 네. 그리고 같은 편인데도 같은 편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나도 나름 컸는데 아, 그러니까. 네, 내가 늘 이등병은 아닌데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안 가게 됐죠. 아. 근데 민주 씨는 매주 나가지 않아요? 저는 매주 나가요. 아, 네. 매주 나가고 네. 있고 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 뭔가 매불쇼나 사실은 물레동은 여전히 잘 되고 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 정치시나 유튜브 시장이 약간 침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최근에 느껴지는데 기천이 보셨을 때는 좀 어떤 연유 때문에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 저는 이거를 꾸준히 보던 원래 소비하던 층이었잖아요. 방송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사실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치가 너무 중요하고 당신의 삶과 정치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를 꾸준히 말씀드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큰 선거가 없을 때는 조금 느슨하게 보는 것이 본인의 삶에서도 훨씬 건강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오래 함께 가기 위해서는 더 좋다. 그래서 조금은 견뎌내면 됩니다. 또 있다 보면 또 선거 다가오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면 되고요. 그 느슨해졌을 때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최영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그 물레동만의 특기성이라는 게 원래도 존재했지만 네. 이런 침체기에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거리들 이런 것도 생각을 구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확실히 이제 내란이 터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대 정신이 이제 내란 청산인데 그 10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딱 뭔가 바뀐 효능감이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내란 재판 같은 경우도 지금 비공개로 치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피로감과 관심도는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뭐 저랑 민준, 수산 같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시대 정신인 내란 청산을 가져가되 네.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예능 코너라든지 연애 코너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을 좀 함께 좀 버무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런 콘텐츠를 준비한다는 건 물레동이 또 이렇게 시청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구상이란 게 맞는 겁니까? 제 생각이? 예. 아, 그런 정도로 고민을 또. 예. 네. 예, 뭐, 왜? 그러니까 뭐 조금 시간을 늘려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시사는 당연히 저희가 중심으로 가져가되 또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뭐 2부 코너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걸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치랑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게 사이클이 약간 다르게 돌아가는 측면도 없지 않은데 선거가 끝났고 뭔가 정치적으로 약간 잠잠한 요인들이 생기는 와중에 경제는 또 이제 화랑의 측면이 네. 일고 있다 보니까 경제 방송은 좀 더 잘 되는 편입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꿀이에요. 경제랑 시사 두 개 하고 있잖아요. 시사에서 빠지면 경제가 올라가요. 야, 경제에서 그렇구나. 빠지면 시사가 올라가요. 그래서 꿀입니다. 아 실제로 그러면 정말 동접자 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늘죠. 눈에 띄게 는 게 보여요.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경제 방송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면
또 늘고 급격하게 올라가면 또 늘어요. 그리고 그냥 보합권이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체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전보다 한 10% 20% 정도 늘었어요. 10% 20% 정도. 네, 20% 정도 늘었죠. 얼마 전에 최경영 TV 이제 운영하시는 최경영 선배 얘기도 들어보니까 최근에 정치 비중을 좀 줄이고 경제 방송을 또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전문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 거고 저는 또 이제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과거에 내란이라는 완벽한 이렇게 공감대 속에서 이렇게 여러 방송들을 진행했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개별 주제를 가지고도 채널이다. 평론가마다 생각이 좀 왕왕 다른 경우가 있고 맞아요. 제가 금요일에 이제 그 물레동의 그 라이브를 대충 봤을 때도 보니까 이 특정인의 체포를 두고도 약간 이렇게 서로 약간 결이 조금씩 다른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관찰하게 됐는데 그런 지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엄에서 개혁으로 주제가 약간씩 옮겨지다 보면 특히 이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어디에 뭘 두느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뭐 존치를 했느냐 뭐 이런 문제. 예. 와, 뭐 조금만 말하면 검찰 옹호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나오게 되고 하면서 요즘 방송하기 좀 많이 힘들 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 때로 이제 설명충이 되고 제 의견을 전달해야 될 때도 좀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의견을 뭔가 표명하기가 뭐 진행자로서 약간 두려워질 때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검찰 개혁이 대표적인 이슈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과 교호 작용을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 우리 지금 저한테 슬기로운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장 현명한 방법. 제가 가장 지금- 구독자와 예, 그 한판 지금 뜨는 친구인데. 지금 슬기로움에서 가장 먼 상황이거든요. 제가 많이 후회합니다. 제가 카메라 렌즈에 대고 진짜 야 네가 네가 좀-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짓이지. 예, 아니, 그 진짜. 구독자랑 싸우기. 저희 very 셋 중에 그 질문은 좀 저희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가장 반대에 있는 친구한테. 선생님 하지만 저는 또 학습 능력이 굉장히 아, 뛰어나기 아,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바로 사과 활력성 드리고 있게. 그럼요. 저는 또 아. 바로 슬기로움으로 지금 헤쳐나가는데 예. 이 악물고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물레동도 그런 이슈가 없었던 게 아닌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까고 얘기하면 조국 혁신당 대표의 그 사면 문제가 터졌을 때 다양한 채널에서 감론을박이 좀 있었는데 물레동은 좀 세게 얘기한 편에 속하거든요, 명준 씨. 그죠? 가자. 네, 그러지 민준. 않습니까? 세게 얘기했어. 렛츠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입장을 선명하게 얘기한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선명하게. 뭐 약간 대변을 하자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확실하게 말해둔 건 조국 대표의 사면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금 요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면 건의를 하는 거는 조금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민준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그거를 일부만. 네, 네. 일부만 이제 영상들이 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사건 반장에 나가서 무전 취식을 한 놈을 비판하고 있는 와중에도 조국 사면 입장 밝혀라. 아 진짜 그 그렇게 왔어요, JTBC 글이? 댓글 같은 게 막 달리고. 아 JTBC 댓글창에도. 네, 댓글창에 야.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예, 이건 민준 씨가 얘기하시는 게. 네. 대변 안 되면. 아니, 그 상황 정도만 대변을 하고 네. 예, 그때 얘기는 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캐릭터가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커뮤니티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하고 댓글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사실. 아 그렇구나. 예, 별로 그렇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얘기를 함에 있어서 별로 눈치를 안 보는 것 같고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제가 틀릴 수 있겠죠. 틀리면 틀린 부분에 있어서 뭐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사과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소수 의견을 말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불호가 더 많은 건데 뭐 얘기를 해도 뭐 뭐라고 하셔도 별로 그렇게 타격감은 본인에게는. 타격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안 보니까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커뮤니티 여론을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사실은 기자하면서는 커뮤니티라는 걸 잘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치 방송을 진행하면서부터는 이게 늘 뭐 이렇게 24시간 제가 켜놓고 지켜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기류가 어떤지는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특정 커뮤니티에 있는 특정 채널 공간에 네. 들어가서 의견을 살피기도 하는데 우리 기추자님도 혹시 그런 커뮤니티 정치에 대해 좀
살피는 부분들이 평소에 좀 있습니까? 저는 원래 정치 꽤 오랫동안 관심 가졌고 나름 페이지를 운영하면서도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던 사람인데요. 그 커뮤니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그랬구나. 저도 SNS를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저 나름의 이미 기준으로 확립된 상태에서 그게 시간이 꽤 길었죠. 그리고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 그러면 커뮤니티라는 것을 내가 하진 않더라도 봐야겠구나 해서 노력해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눈팅, 예. 네 그거를 본다고 해서 그래서 이미 저는 기준이 이미 확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휘둘리지는 않아요. 그거에 막 하루는 슬프고 하루는 좋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화가 나서 카메라에 대고 소리 지르는 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너무 휘둘리지 죄송합니다. 않아요. 다만 화낼 뿐. 하지만 예. 저는요. 근데 감정이 엄청 부정적 감정이 오래 지속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게 장점이죠. 네, 노력을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휘둘리진 않는다. 이제 그렇게. 근데 정리할 저는 수 이제 있어요. 커뮤니티에 사실은 장점이라는 걸 잘 모르다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다른 데도 출연을 해보잖아요. 그럴 때 좀 알게 된 게 어느 작가님이 이제 원고를 쓴 걸 제가 받아보죠. 사전적으로 받아보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가끔 있을 때. 근데 그 얘기가 뭔가 좀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런 게 참신할 때 이게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니까 커뮤니티 여론을 아하. 굉장히 유심히 살피는 분들이 또 그런 글쓰기가 가능한 걸 보고 꼭 커뮤니티 의견이 뭐 쉽게 얘기해서 배척하거나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살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 일단 기본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확인 정도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저는 거기 보면은 각자 의견도 있지만 이제 뉴스 기사를 올려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뭐 어느 정도 유튜브나 그 포털에서 검색하는 거 말고도 거기 이제 툭 튀어나오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내가 모르고 있는 돌출된 뉴스들. 거. 돌출된 예. 거. 아 그래서 오늘 요거 다루면 좋겠다 정도를 참고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완전 반대인데. 완전 반대구나. 네, 저는 커뮤니티를 그래서 안 봐요. 여론이 어느 식으로 형성되어 있나라를 파악하면 제 논지가 좀 달라져요. 톤도 달라지고. 거기에 이제 뭔가 편입하거나 편승할 수 있기 거기에 때문에 내 생각이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음. 진짜 말씀 잘하신 게 커뮤니티에 글 잘 쓰시는 분 그리고 되게 재밌는 글 뭐 이런 거 쓰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몰입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 생각에 동화될 가능성도 있고 네.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게 요게 좀 잘못됐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안 봅니다. 거기에 오염되기 싫어서. 같이 이제 팀원으로서 조금은 봤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또 근데 뭔가 기사거리나 이제 화제거리들을 또 던져주는 분이 있는 건 또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물론 기사거리 서로 간에, 찾는 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민준 얘기가 정말 맞는 게 커뮤니티에 몰입하게 되면요 제 생각을 잃어버려요. 아니 맞아요. 네, 그리고 제 논지를 잃어버리게 또 되기 인기 때문에. 영합적일 수도 있고 인기 한때는. 영합적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여론이 좋고 관심이 많은 쪽의 뉴스만 하게 될 그 오염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그냥 어느 정도만 참고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저는 안 보는 이유가 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 형진이 형하고 수산이가 필터링을 한번 하고 오니까 저희가 시스템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면 앞에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서 댓글 채팅이 모니터링이 돼요. 근데 말하면 이쪽 보고 하니까 뭔 채팅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조국 사태나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김어준 총수 뭐 요 얘기하면 채팅창이 불이 나지. 읽을 예.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팀원으로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 보고 얘기하면은 막 채팅이 막 올라가는데 아니, 근데 둘의 동공은 막 흔들려. 근데 제가 잘못 엇나가면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걸로 나가면 둘이서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죠. 뭐 유튜브의 단점이자 레거시 미디어의 어떻게 보면 장점을 하는 역할이 이제 데스킹에 저는 있다고 맞아요. 보는데 예. 유튜브가 개인의 그 주장들이 고스란히 담기는 게 유튜브 영역이고 레거시는 그래도 데스킹 영역이 있잖아요. 누가 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친구가 하고 싶은 걸 가급적 반대하는 그냥 다 하는 편인데 그래도 민준이가 하려는 것과 수산이가 하려는 것에 너무 이렇게 극으로 가게 되면 데스킹 역할을 좀 서로가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네, 세 명이니까 그게 또 네. 장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명민준 씨는 사실 최근에 정말 흔히 말하는 짤이 엄청 생성됐잖아요. 예, 특히 예. 이제 우리 그 굉장히 이렇게 덩치가 큰 게 아니고 영향력이 막대하신 분들을 상대로 소신 발언을 해서 화제인데 그게 전혀 원고가 준비된 사항은 아닌 걸로 보이고 본인이 그날 현안이 있을 때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저희는 원고 없잖아요.
없죠. 저희 네, 원고 없고 기사만 이렇게 올려줄 뿐. 네, 예를 기사만 들면 올려주고 네. 얘기하는 건데 평소에 가졌던 생각 얘기 맞아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저희가 시스템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감하면 투표를 해요. 아 내부적으로 PD님까지 해가지고 넷이서 그 최근에 이제 뭐 몇 달 전까지 이제 되게 민감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넷이 모여서 이게 해도 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걸 다룰 만큼 우리의 깜냥이 되냐? 네. 라고 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주로 이제 뭐 동률이 나온다. 2대2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설득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고 만약에 3대1이 나온다. 제가 소수 의견인데 네. 그럼 과감하게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과감하게 안 할 때 또 있었어요. 안 할 때 속에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렇지. 나 얘기하고 싶은데. 답답해서. 어. 근데 나중 지나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더 밝혀지고 의견들이 좀 더 나오고 하다 보면 그때 안 신중했던 하기를 신중했던 게 오히려 잘 됐었구나. 그러니까 네. 감정으로 쏟아내지 않았던 게 잘 된 일이다라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그러니까 민준이가 뭘 하고 싶다는 주제를 제가 찬성할 때도 있고 이거는 조금 그렇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할 때의 제 신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감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 가면 끝도 없어요. 이 사안이. 그 두 번째는 한두 커플만 나오면 우리가 반론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어떤 뭐 두렵거나 무서움의 영역이 아니고 이거를 한꺼풀만 하면 우리가 그 안에 역사나 이렇게 온 논쟁들의 줄거리를 알아야 돼. 맥락을 알아야 되니 지금 터지는 산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이거는 휘말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역으로 사실은 깊게 고민하죠, 네 명이. 야, 근데 되게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웃고 떠드니까 해학적이고 재밌게 보시지만은 네. 이러한 정도의 그런 필터링 전제가 있다라는 게 저는 언론인으로서 놀라운데 언론 비평을 하시는 기초님이 듣기에도 좀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 그래도- 저희가 뭐 네. 대충 하는 줄 알고 계시죠. 미스터 부 지금 애들이 어떻게 핫바리로 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실은 저희만 해도 방송할 때 예를 들면은 이 주제 하자 말자를 투표하는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신중하게 의제를 선정한다는 그냥 게 말이 투표지. 그냥 네. 그 박스 널브러진 데 옆에서 전자담배 한 대씩 피면서 할 거야? 아니, 이거 근데- 하자. 아니 근데 아,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방송이 8시잖아요. 제가 그 전 일정이 7시에 마칩니다. 오, 예. 차를 타고 운전하면 7시 한 20분쯤에 전화가 명민준 찍혀요. 그때부터 저는 걱정이 아, 얘가 뭐냐? 야, 얘 오늘 뭐냐 이거. 원래 전화 일절 안 하거든요.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결문을 쓰기 전에 대법관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다수결을 하는데 그 3대1의 구도가 자주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근데 그렇게 투표를 할 만하게 예민한 뭐 3대1 아니면 4대 0이에요. 아들 3대1 아니면 4대1이다. 왜냐면 해야 될 거는 보통 4대 0이에요. 그렇겠지. 그렇지. 나간 것들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안 해야 될 건 3대 1입니다. 그렇죠, 주로. 아 그러면 명민 씨 입장에서는 우리 그 최영지 씨가 네. 조이대 같은 사람입니까? 네? 아니 무슨 제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인간을. 네. 아니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네.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제가 거의 막는 편은 아니지 않을까. 아 똑바로 얘기해. 이거 오해하신다 또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리더는 생각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아니 주로 이제 막는 편은 아니에요. 막는 편은 아닌데 웬만하면 하게 하지만 웬만하면 하게 하지만 이제 성향 차이가 있어요. 성향 차이. 그러니까 곽수산 씨나 최영진 씨는 웬만하면 분쟁을 만들지 말자는 약간 그 평화주의자, 피스메이커. 예. 근데 이제 저는 거의 반란군, 체계바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좀 예민한 얘기들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좀 싸우지 말자. 분쟁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 입장에서는 좀 싫어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슈를 계속 제가 꼬리를 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가장 그래도 우리끼리 얘기할 때 논쟁적이었던 이슈는 뭐 어떤 거예요? 논쟁적이었던 거. 네. 저희끼리요? 우리끼리? 우리 그 물레동 팀에서 내부에서 김어준 씨 뭐 이런 거. 그렇죠.
말을 좀 근데 굉장히 지금 아니 근데 제 요거 오해 네. 하나 네. 잡아드려야 될 네.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논쟁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토론하고 한 게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지. 네, 그리고- 다섯 손가락 안에 네, 꼽아요. 그렇겠지. 별로 안 되는데 예. 그게 파급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거고 맞아요. 이게 뭐 몇백 건이었는데 뭐 반은 하고 반은 못하고 이런 맞아요. 시스템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한 걸 수도 세네 번 같고. 정도였는데 한두 개 못한 정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김어준 씨라는 분을 두고 공장장을 두고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도 역시 사실은 이제 경향신문이라는 그 매체란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 최근에 주간 경향에 김어준 공장장에 대한 보도가 논란이 됐고 저희도 역시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비난이나 지탄도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보도에 대해서 우리 기수자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간경향에 4건이 보도가 됐는데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소개를 좀 조금 해주셔야죠.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음. 주간경향 자체에 팬덤 권력 기획 시리즈가 나왔어요. 저는 읽고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편이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제 조명을 하셨던데 김어준을 미디어 권력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보통 주를 이루죠. 근데 이제 인터뷰를 받거나 이렇게 각도 같은 경우에는 그 건건이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그렇게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의 그 반응을 이끌어냈냐면 그거를 가져가서 더불어민주당의 곽상한 의원이 맞아요. 예, 그거를 받아서 이제 네. 같이 김어준 구현을 나는 하는 바람에. 그렇죠. 나는 거기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뭐 굉장히 그 멘트가 좀 셌잖아요. 나는 유튜브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주간경향에서 특집 기사를 낸 거지만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 경향TV가 네.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이 있어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소개해드려 볼게요. 내가 네 개인데요. 첫 번째는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전 여기서 조금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당 이건 따옴표가 없습니다.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 여당. 이게 첫 기사였고요. 그다음에 김어준 방송 나온 국회의원 119명, 강유정, 김민석, 정청래 상위권. 순위 정리.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일 김어준은 무슨 말을 할까? 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세 번째 거고. 전 마지막이 가장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데요. 전환길 뉴스 구독자 전부 당원 가입하면 국힘 들었다 놨다가 따옴표입니다. 마치 이제 동일선상에서. 네, 근데 그 다음이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간경향이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파의 김어준 꿈꾸는 전환길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끌시끌한 반응이 있을 만한 제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것들이다. 일단은 네. 제목을 이렇게 소개를 먼저 제가 해드립니다. 순한 맛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여하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기사를 맨 처음에 목도했을 때는 저도 머릿속에 스쳐가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제 세분화해서 한다고 하면은 기성 언론은 왜 김어준처럼 영향력이 없어졌는가 상식했나라는 자기 반성 부분을 좀 이렇게 따로 담았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오해를 덜 수 있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는 걸 보니까 훨씬 더 큰 파장이 불러져 왔고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간 경향 기사에만 그친 게 아니고 때마침 이제 그 기다리고 있던 김어준을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늑대 같은 다른 레거시 미디어들이 함께 물어뜯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졌냐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김어준 뉴스 공작을 함께 공격을 한다. 이런 식의 구도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매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이런 그 전쟁 구도가 설정이 되면서 그 저로서는 굉장히 좀 약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대목이 좀 있었는데 그 입장 표명했어요? 네, 입장 표명 개인적으로 한 적은 따로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명준현 씨도 어쨌든 간에 이런 보도들을 보고 논쟁 과정들을 지켜봤을 텐데 네.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걸 또 파묘해서 또 얘기를 해야 여기 다른 채널이니까 여기는 폭파시켜도 되지. 여기 우리 거 아니잖아. 여기 상관없잖아. 우리 이번 거 출연료만 잘 받는다. 이 얘기도 뭐 저희가 네. 뭐 저희 물레동에서 다룰까 말까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시끌시끌해가지고 한 템포 좀 지나가고 그런 뒤였고 뭐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시 지나간 얘기를 파묘해서 뭐가 맞네 제 생각에 보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기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은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명민준 있어요. 씨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네. 있어요. 완전히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약간 톤의 문제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뭐 요거를 경향TV로 끌고 와서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제가 구교행 기자님의 상황이었다면 요거는 한번 그래도 입장 표명을 하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사태 초기에. 네. 왜냐면은 결국
제 생각에는 이게 국민주권주의처럼 이 채널도 사실 물레동도 저희가 내시하는 거지만 주인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맞죠. 네. 근데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관객이 아니라 같이 이거를 가지고 가시는 분 입장으로서 경향TV를 사랑하는데 같은 계열사의 주간경향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매듭짓기나 설명은 한번 하고 가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워낙 경황도 없었고 또 이제 이러저러 막 저기 0점이 막 분산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민준 씨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향 TV는 주간 경향과 다르다. 네. JTBC와 중앙일보의 보도결이 다른 거 그렇죠. 아시지 않느냐. 네. 그 말을 하고 싶을 텐데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좀 짚고 어떻게 보면은 한번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가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저로서도 약간 친절한 설명이 좀 아쉬운 건데 이런 설명은 이런 오해는 좀 지금이라도 풀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주간 경향의 그 기사를 두고도 그러니까 평론가 분들이 각종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마치 이제 경향신문의 수뇌부가 김어준에 대한 질투심이 굉장히 방대해져서 이런 기획 기사를 오래오래 시켜서 준비해서 한 번에 일거에내서 뭔가 예. 공격의 소재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오해를 하는데 그럴 만한 기획력이 경향신문에 없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게 돌파. 그러니까 자책으로 돌파한다. 좋은 방법이죠. 예. 이게 지금 바보적이야. 보면은, 나 바보야. 기본적으로 저희도 뭔가 다루기 어려울 때 저희 바보라서 못 다뤄요.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희는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윗분들이 못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하. 예. 기본적으로 발제의 과정들 제가 일일이 따라보지는 않았으나 아하. 주간 경향의 그 기사라는 것도 주간 경향에 소속된 기자들이 발제를 했을 것이고 뭔가 회사 차원에서 우리의 알량한 인기라든가 예. 알량한 그 영합적인 태도, 레거시 영합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 언론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정말로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명백하게 드리고 싶은데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좀 많이 어렵네요. 아니 잘 되잖아요. 아니 그런 상황이고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악플 중에 대부분이 보면은 유튜브를 비난하는 너희들이 왜 이제 경향신문이란 제호를 달고 경향TV란 유튜브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 모든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너희 역시도 그냥 그런 영향력에 그 이재명 정부에 편승해가지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예, 예. 쉽게 얘기하면 레거시의 그 온존을 위해서 니들이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야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자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 1월부터 이제 방송을 해온 거 아닙니까? 네네. 정말로 많은 회의 방송들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그 경향TV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보신 분들은 공감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저희들은 저희의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내란 과정을 포함해가지고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나름의 고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런 고유의 부분들이 뭔가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너무 희석되고 폄훼되는 부분들은 저나 뭐 제작진이 사실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순간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단순하게 순감을 하고 우리 채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고 앞에 공든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쌓아온 공든탑이라는 게 누가 건드려서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감정들이 약간 좀 복받쳐 올랐다. 이쯤에 제가 좀 울어야 되는데 예. 울음이 나지가 않네요. 제가 아니, 보니까 저는 지금. 이 감정이 어떻게 연유가 발생하냐면 그 댓글이 뭉뚱거려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무참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에서 그 감정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기레기 추적자라는 이름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싸잡아서 욕하는 것은 사실 그냥 뭐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발전을 원하면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냥 욕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면요. 근데 경향이 했던 역할들 다 폄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경향 굉장히 높이 사는 것들이 지금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특검이나 관련된 것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최근에 쌍용 그 손배소 끝난 것도 그렇습니다. 경향에서 네. 크게 다뤘고요. 맞아요. 자세하게 네. 다뤘고 특집으로 다뤘고 아니면 환경 같은 거 플라스틱 뭐 미세먼지 이런 거 끊임없이 기사화하는 것도 경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그때 내란 관련해가지고도 일면에다가 사람들 이름 다 박아서 맞아요. 일면 냈을 때도 저는 경향이 많이 해야 할 역할들을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사 하나하나를 제 코멘트를 달아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 여당이라는 이 제목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주간 경향에서 그 말하고 싶은 방향을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헤드라인이니까. 그럼 결국 거칠게 말하자면 민주당은 스스로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의제 설정을 못하고 의탁한다. 그렇죠. 의제 설정 자체를 사인인 김어준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게 아니야? 니네 거기 따라가는 거잖아. 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매일매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뉴스공장을 구독하는 사람 한두 명 아니고 매일매일 동접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압도적으로 그것을 그 시간에 볼까? 시간이 남아들어서 보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독자들에 대한 분석 자신들이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평가받고 싶다면 뉴스공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 독자들의 그 수요도 그 수 자체도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왜 네. 뭉뚱그려서 그 사람들은 개딸이야. 뭐 그냥 뭐 무지성으로 지지한 사람들이야. 김어준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야로 왜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욕구로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기사가 사람들에게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겁니다. 왜? 싸잡아서 욕을 하니까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변화의 그것 기점을 잡고 싶다면 좀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네. 너무 게으른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객관적 해석 없이 그 구독자들의 혹은 동접의 정말 디테일한 분석 없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각광한 것이 아닌가? 그것만을 가지고서 기사를 쓴 게 아닌가? 기자분들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원인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등감인지 뭐 질투심인지 뭐 어떤 그 분노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러나 그 결과로서 나온 기사가 독자들에게 그렇게 읽혔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요. 즉 그 말씀 네. 너무 드리고 싶고 하나는 더 또 두 번째 거는 김어준이 내일 무슨 말을 할까? 미디어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 기사였잖아요. 그거는 21명을 이제 시청자를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 2년이 아니고 수년간을 독보적인 채널을 바꿔가면서 TBS 있을 때 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독보적으로 1위를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러니까. 그럴까?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셔야 저도 거기 돼요. 완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거를 진짜 아까 문제로 말씀드렸는데 우파의 김어준을 꿈꾸는 전한길 여기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겪었냐? 12.3 내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을 찬성하는 전한길과 이 김어준을 같은 유튜브 채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쪽에 누가 있고 이쪽에는 누가 있지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니까 비교 기준이 어그러지니까 결과값이 아예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무 심하게 욕하는 거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떼놓고서라도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욕을 먹을까? 우리가 해온 것들이 있는데 억울한 부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한번 기사를 돌아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기추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 보니까 일일이 구구절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해될 만한 부분들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간에 당연히 그 이 기사에 나온 반응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그 자조감도 들긴 하지만은 실제로 발판으로 삼아서 그분들 우리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이제 기사 현업에서도 어떤 보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 깨닫는 시간으로 삼을 테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좀 약간 밝고 긍정적인 대화를 좀 이어가보면은 예. 요즘 유튜브 씬에서 어이구.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예? 갑자기 이게 몸이 팍 무거워지네. 죄송합니다. 아니, 좋은 얘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유튜브 씬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대장들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우리 김어준 앵커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최욱 앵커, 이동영 그 작가님, 그다음에 이제 헬마우스 정도를 꼽게 되는데 이 네 분하고 이제 세 분은 또 방송도 좀 해보셨잖아요. 그 최영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최욱 그 앵커님의 가장 큰 장점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요. 그 안에는 자기 반성이 있습니다.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의 영역 뭐가 이렇게 뭐가 다 있는 상황에서도 늘 이게 상식적인 방향인가? 이게 대중들에게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이게 이성적으로 다가오느냐? 그리고 늘 매일매일 자기 반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또 시사를 또 재밌게 푼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예 그 능력은 최고입니다, 최고. 아, 가까이서 보기에. 예, 예. 아니 그리고 우리 그 기수아님 같은 경우는 이동형 TV에 출연을 이렇게 하시는 저도 이제 이동형 작가님하고 방송도 해봤고 실제로 이제 술도 한번 마셔봤는데 여러 얘기 해봤는데 네. 이동형 작가님의 장점은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걸 쭉 보면서 완전 지금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동형 TV도 그렇고 매불쇼가 그 전에 불금쇼였잖아요. 불금쇼도 그렇고 그 뉴스공장도 그렇고 모든 컨텐츠가 완전 태동할 때부터 함께 자란 키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변화 양상을 계속 따라왔던 사람인데 이동형 TV 즉 이 작가님의 큰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스토리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냥 스토리로? 앉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 한잔 하면서 들었을 때도 이해가 되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떠들기 좋게끔 잘 뭉쳐가지고 야 걔가 그랬는데 걔가 그랬어. 걔가 그러는 거야. 그럼 들으면 끄덕끄덕 하게 되잖아요. 히스토리를 다 알고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게 재밌게 풀어주는 것들이 또 사람들한테 저 얘기가 그 얘기였어로 따라가기가 좋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 주신 이 여러 가지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채널들이 기본적으로 잘 재밌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먹기 좋게 떠주는 그 기준들이 좀 있지 않은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욱 앵커님하고는 사실은 저희 방송 한번 나오셨고 그때 밥 먹은 거 이외에 따로 이제 전화하고 문자 소통하는 거 이외에 이렇게 깊게 소통하고 있지 않은 관계인데 이동현 작가님도 물론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만은 두 분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관찰했을 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최욱 앵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그 공적인 영역에서 만난 사람들과 철저하게 분리됨으로써 객관을 추구하는 장점이 좀 있는 사람 같고 이동현 작가님은 그런 캐릭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적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사적으로 자주 만나고 환담을 많이 나눕니다. 술을 안 먹으면 이제 예. 배제를 하는 편이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현실감을 더 중요시하는 거고 네. 이 현실감이라는 게 최욱 앵커 같은 경우에는 물들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면 그 사람을 비평하거나 그렇죠, 맞아요. 제대로 얘기할 때 네.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동현 작가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좀 더 깊게 알고 내막을 알아야만 정확한 평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건데 뭐가 옳은 건지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정답 있죠. 우리 명준 씨는 어떤 게 정답을 생각합니까? 정답 있죠. 최혁 선배가 정답이죠.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면은 결국 유튜브 또 약간 감정적 여기 감정적으로 해도 돼? 저기 이동형 TV 때 물어보고. 아니 개인적으로 네.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들이 권력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날카롭고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보면서 얘기해? 아니. 그냥 본질적인 질문이야. 본질적인. 아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취재를 위해서 정보를 위해서 뭐 그리고 뭐 사적인 관계 뭐 그런 것도 뭐 살짝은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게 뭐예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뭐 계란말이 해주면서 김치찌개 해주면서 기자들이 그거 이렇게 받아먹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와치독들의 그러니까 기자들과 레거시와 이 PD들과 이런 사람들의 권력 감시 역할이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게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최욱 선배가 뭐 사적으로 밥 안 먹고 이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무슨 뭐 어깨가 높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권력자랑 친하게 지내면 멘트가 날카롭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니까 그게 예전에 작았을 때 이제 허용되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이 온 건데 예를 들어서 김어준 총수가 어떤 특정 정치인이랑 아무도 안 친하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무도 안 친하다라고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왜 비판을 하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예. 근데 뭐 미디어라고 해서 지금 뭐 기성 언론들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합쳐놓은 것보다 그 동접자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예. 근데 특정 권력자나 특정 정당이나 혹은 특정 사람이랑 친하다? 이러면은 당연히 편향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아니야.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최욱 선배를 크게 존경합니다. 예. 크게 존경하고 근데, 예. 그게 제가 최욱 선배를 존경하는 진정성의 한 축이기도 해요. 근데 명민준 씨의 포인트가 정확해서 제가 놀랐는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은 이동영 작가님한테 호감이 가요. 왜냐면은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취재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욱 선배가 취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동영 작가의 형실 감각을 높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 알죠? 예를 들면은 정말로 사안이라는 게 점점 세밀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면 교류를 안 한 게 가끔 덫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말대로 법안을 성안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 법안을 만든 배경을 모르고 당위로만 접근하게 되면 속을 때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일이 그럴 때는 물론 이제 훌륭한 출연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솎아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영 작가님 같은 경우 제가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다고 느낄 때가 좀 많아요. 기자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이제 명민유 씨 지적은 맞은 게 권력과 가까우면 비판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서 너무나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현실 감각도 유튜브 정치에는 굉장히 좀 필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이거는 진짜 장단점은 항시적으로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선택의 영역은 개인적 성향 혹은 뭐 개인적 나아갈 방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니까 지금 명민준 씨는 내 성향에서는 좀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 맞는 방향에 말이에요. 맞는 예. 것이고 나는 좀 더 깊게 이렇게 취재의 영역처럼 다가간다면 그렇게 해서 이야기로 풀어내겠다라고 한다면 또 그 선택 방향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영 TV와 매부쇼의 그냥 성향 자체가 달라서 성향이 그런 것 달라요.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매부쇼 같은 경우는 어떤 논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사회 이슈를 다방면으로 다루는 맞아요. 채널이기도 하지만 이동영 TV 같은 경우 이동영 작가는 현실 정치에 굉장히 가까운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장단을 따지기보다는 다른 채널, 거야. 예, 네. 이동영 작가는 실제로 평론을 하는 맞아요. 쪽이고 예. 내부 상황을 알려주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제 매부쇼 같은 경우는 우리 체육 선배께서 출연자들을 모셔놓고 질문을 주면서 답을 찾아가는 맞아요. 왜 예. 그렇죠? 이 작가는 이 작가 느으로 하더니 체육 선배님께서라고 해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영 본능이에요, 아니, 본능. 존경 아니, 옆에 있어 보세요. 옆에 있어 보시라고요. 가스라이팅 많이 나서 정말 이해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끼리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전이니까. 아, 그렇지. 이게 진짜 말 한마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이대로 흘러가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는 게 맞는데 막 주의 사항을 주는 거예요. 막 제작진 너네 침착해 막 하고 뭐 윤혜 씨 왔을 때도 너 그거 이상한 질문 하지 마. 저한테는 너는 평소처럼 말 안 하고 있어요. 이때의 그 이렇게 조련이 되는데 아무튼 그 채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네. 누가 옳고 그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예. 구조가 되게 기형적인 거예요, 사실. 왜냐면 유튜브라는 데는 제재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맞아 열려 있으니까. 네. 근데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뭐 본질적인 건 당연히 뻔하죠. 돈 아니면 영향력 뭐 이런 거겠죠, 권력. 그런 거를 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팬덤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덤을 모으게 되면은 뭐 이동영 작가도 그러니까 유튜브도 계열이 존재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 계열, 여기는 누구파. 이런 식으로 팬덤을 형성해서 가다 보니까 그게 구독자가 뭐 5만 되고 10만 되고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으면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뭐 80만, 200만 뭐 이렇게까지 가는 네. 거예요. 근데 그 구조, 그 기형적인 구조가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원래 레거시의 역할, 그러니까 권력자와는 거리를 두고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역할과 팬덤을 같이 가져가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파한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은 돈대로 또 들어가고 영향력은 영향력대로 가지고 있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 팬들은 빠져나가고 또 이 팬들은 반발해.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혼란스럽죠.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정치인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서 정보를 또 받아서 그거를 우리 팬들한테 던져줘서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또 그걸 말고도 내가 친한 사람이어도 권력자니까 비판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얘기한 기형적인 구조에서 다 이제 파생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사장 남청동 얘기 잠깐 좀 해보면은 네네. 뭐 그 세 분 출연자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친소 관계가 다 있을 텐데 사실 물레동하고 남천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들 좀 많지 않아요? 그냥 같은 뭐 옆
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장명할 때 네. 남천동 참고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이 채널을 오픈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지가 한 1년이 지나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름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제가 물레동에 살았고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약간 이제 모토로 삼은 건 장르만 여의도였어요, 사실. 그런 채널 이름을 지어야겠다. 장르만 그래서 여의도 제가 같은. 물레동이고 여의도가 있으니까 아. 국회 옆에서 살짝 비껴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랬는데 남천동이 이제 커지면서 자꾸 남천동 따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네. 아니, 근데- 결이 달라요. 결이- 아니, 그리고 네. 비교 대상이 비교 아닌 대상이 게 아니에요. 거기는 넘버 원인 거고 거기는- 거긴 쩌리들이 하는 건데. 아이, 뭐 무슨 그게. 말씀이십니까? 아니, 진짜요. 아니, 근데- 저희는 뭐 아니 근데 물론 본인 거주지가 물레동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또 이제 촬영한 촬영지는 가산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 그때 당시에 네. 스튜디오가 물레동에 있었어. 그때 물레동에 네, 처음에 물레동 하다가 이제 하게 되면서 가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원래 물레동에 그렇구나. 있다가 네.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수산이하고 저한테 이거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채널이 여의도에 물레동이니까 물레동 제 옆집이거든요. 그래 가깝잖아요. 저는 막 그렇게 막 뭐 심하게 발담글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물레동이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쓰레빠 신고 아니, 가면 그러니까 되겠다. 이게- 이런데 가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게 저희 집에서 40분 걸려. 아니 그러니까 이 출연자들도 오면 아유 가산인 줄 알았는데 물레동이네요. 아니 그러면 장르만 여의도는 그 뭐 JTBC가 여의도에 있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남천동은 남천동에 그렇지 있어야지. 상암동이네. 그렇네. 화가 많아졌네. 우리 선생님 화가 많아졌어. 아니 여의도요 물레동으로 지으니까 물레동에서 하는 것 같잖아.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여러 이제 남천동에 훌륭한 이제 그 등장 인물들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 헬마우스 우리가 같이 방송도 한번 해봤잖아요. 여기서도 해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MBC도 안 나오고 이렇게 본인 방송에 집중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진 것 같은 헬마우스의 그런 그 평론 능력 우리 기슈아님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십니까? 근데 저는 헬마우스님이 그냥 지금의 헬마우스가 아니라 저는 이제 헬마우스가 헬예 할 때부터 구독자였는데요. 저는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안 보는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했을 때 보면은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근데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끊임없이 아웃풋으로 쓰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봤을 때는 그때보다 수준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지 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꾸준히 해온 사람이 결국 그냥 빛을 발할 때 빛을 발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랬더라라는 거를 주워 듣고 떠드는 평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팩트 체크하고 그것이 네.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로서 JTBC에서 근무했던 이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극우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반박당했을 때도 재반박할 수 있는 공부를 해왔던 것이 그것이 남아 있고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던 사람이 그 실력에 맞물려서 지금 같이 뭐 조명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갑자기 그림이 떠오른 게 우리 남천동하고 물레동하고 이렇게 3대 3으로 한번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정말로 이제 민감한 현안을 두고 예를 들면 서로 예. 생각을 자유분방하게 분출하면서 토론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림은 명할 것 같은데. 일단 명민준 대 헬마우스 어떻습니까? 복싱 초짜와 챔피언이 맞붙는. 그래서 우리가 두들겨 맞는 그림을 원하시면 나오겠습니다. 근데 민준 씨의 그런 그렇죠? 뭔가 보면은 네, 또 뒤에도 정말 있고. 어디서 듣기 힘든 고유의 평론이 사실 있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상 네. 취권에 가까워요. 사실은 방송 전에 한잔 하고 들어가고 아니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근데 이제 민준 씨의 이 진짜 큰 장점은 저도 요즘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내는 능력이. 근데 그 그러니까.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깜짝 놀래. 아무도 다룰 수 없는 얘만의 고유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장점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뭐 네. 기사 보고 밑줄 치면서 칭찬하는데도 외워서 하는 평론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분방한 사고 속에서 나오는 평론이 가끔 외교와 경제와 네. 현안을 묶는 능력이 굉장히 이거는 얘만의 고유의 능력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저희의 진짜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죠. 최근에도 보면 이제 구독자가 많은 채널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정말 낚시성 제목을 올리는 채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맞아요. 실제로 그런 채널 보면 불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본인이. 네 짜증나요. 시간 아까워요. 그러니까 네. 뭐 저기 썸네일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네. 들어가서 들으면은 한 막 8분? 약간 긴 것도 아니야.
짧게 해놔가지고 누르고 싶게 해놔.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들어보면은 정말 관계 없어. 그 썸네일 진짜 관계가 아예 심각해. 없어. 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비판한 거는 저는 그래요. 저는 김어준 총수, 최욱 선배, 이동영 작가님, 헬마 형 뭐 누구든지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당연하죠. 근데 예. 이제 결국 방향과 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비판을 했을 때 우리 편이니까 그래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뭐 음식점 갔는데 우리 애가 막 뛰어다녀. 그런다 그래서 부모가 안 혼낼 수는 없잖아요. 혼내긴 하죠. 근데 대신에 남이 혼내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지. 혼내는 게 더 나으니까 혼내긴 하되 그렇다고 네. 애를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라 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어도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인신 공격이나 그렇지. 혹은 그 비판을 통해서 무언가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뭐 특정 유튜브들은 일부러 그 비판을 통해서 화를 불러 일으켜서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하고 그 결국 감정 마케팅이거든요. 맞아요. 네. 더 많은 화를 불러 일으켜서 조회수를 높이고 거기 뒤에 광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잘못된 유튜브 그런 유튜브인데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유튜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예. 이게 요즘 유튜브 저도 여러 가지 출연하지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채널이나 결국 아까도 늘 말씀드렸던 시대 정신은 내란청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은 방향성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부쇼 같은 경우도 출연자 나오면요. 야, 심각하던데 그거. 저 출연자 빼라. 그 서로가 이 출연자를 두고 싸워요. 맞아. 예. 근데 그때 내용은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제예요. 근데 출연자를 두고 계속 싸웁니다. 근데 그거를 또 어떤 유튜브는 그걸 부추기는 유튜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게 문제지. 그러면 솔직히 저희들도 하면서 너무 힘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대의를 가지고 네. 같이 가는 채널들은 좀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세 분과 함께 저희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 네. 카피바라 선생님 이제 네.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곽수산 씨의 대타로 저를 여기다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물레동 선생님들 실컷 빨아들였고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저의 시간을 또 한 10분 줘.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네. 경향 TV 뭐죠 여기? 경향 이거야 TV 조선이야 뭐야? 어렵대요. 경향 TV. 경향TV. 자, 역시. 경향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기추자라고 하는데요. 매일 11시 즈음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기추자월드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기추자월드 놀러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일요일 날 보실 거 없나요? 2시에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추자월드는요. 저도 어마어마하죠. 이제 퇴근하면서 네. 보거나 집에서 눕방으로 이제 눕방. 맥주 한잔 할 때 네. 보는데 굉장히 그 어떤 소통의 중요성.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진짜 이 밤에 약간 정말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 하루를 끝내기에는 최적의 방송이다. 일단 선생님들 저는 제가 어디 나와서 막 쌍욕이나 하고 맨날 그런 걸로 저를 소비하시던데 전혀 뭐 보면, 그렇지 네. 않고요. 아마 나중에 10년 뒤에 보십시오. 저는 네. 분명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거기 저도 이제 시청을 하고 지난번 예전에도 뭐 본인도 아실 텐데 보면은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구독자들은 기초자만의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맞아요. 그거를 네. 매일매일 일과 마감하지. 사실 그 시간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대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정말로 저는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범인들이 하기 어려운 방송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예. 아예 알아요. 우리 구기현 기자한테 유튜브의 성공을 척도를 뭘로 놓냐라고 했을 때 이제 팬덤, 그러니까 많은 팬들. 저는 성공 기준이 그 시간에 뭘 봐야 되겠다. 그 습관처럼 틀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매부 2시 이제 2시네 매부쇼.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레동처럼. 물레동처럼 8시면 물레동, 네. 9시면 남천동, 네. 그리고 11시면 기초자월드. 그렇죠. 그거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유튜브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럼요. 네. 8시면 MBC인데.
아니 한 시간 동안 잘해왔다가 왜 그러냐. 그리고 기초자님이 사실은 원래 정치 평론이 원래 고유의 영역은 사실 아닌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 이렇게 출연 요청이 오는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게 일단은 그 정리 감각이 너무 뛰어나시고 원래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그리고 이제 단호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이제 저희 매체 비평을 하실 때도 그 육하원식에 의거해가지고 1, 2, 3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팬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네. 착해요. 착해요. 예. 착해요. 쟤는 진짜 나에 대해서 몰라요. 아니 근데 사석에서 착해. 술 한잔 먹고 하면 굉장히 착해. 또 경청도 많이 애기야 하고. 애기. 아니 원래는 두 네. 분의 첫 만남 기억나시죠? 제가 아직 그날의 방송이 기억이 나는데 그 아마도 이제 그 잠실 세내역 근처에서 술 먹고 있는 여자랑 술 먹고 있는 명민준 씨를 아, 그거 또 못 소환합니까? 받겠다라는 아, 지금 그게 누나예요. 나야. 얘기했잖아요. 네. 맞네. 그 나 얘기를 처음 그때 했던. 저출산 타겟 프로젝트 할 때. 맞아요. 하지만 저는 맞네. 기본적으로 매너가 있잖아. 아는 척하지 않고요. 그러기 네. 다가가지 않고요. 그때 몰랐지 누나랑 나랑.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알잖아요. 아. 하지만 방송에서 바로 얘기해버리죠. 진짜 무섭다. 아 지금은 굉장히 그 돈독한 사이 맞는 거죠? 아 그럼 친누나. 네. 친누나요? 네. 근데 같이 하잖아요, 넷이. 네. 둘이 이렇게 안 친할 줄 몰랐어요. 친해요. 막 번호가 없을 뿐이지. 아, 예. 아 번호가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번호가 아, 없어요. 저도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없다니 되게 없어요, 지금 없어요. 상당히 지금 우아하게 느껴지는데. 예. 아니 근데 예. 결국에는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우리 구경 기자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왜냐하면 묵직하게 주변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풀어가는 능력이 탁월한 진행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 네. 다 각자 자기 얘기하기 바쁜데 맞죠. 정말 구경 기자님은 그런 면에서 최고의 진행자고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또. 굉장히 그 호감이 가는 진행자다. 음. 예, 더 잘 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유 좀 말씀만으로도 어깨 배가 부른 펴시고요. 추석. 어깨 펴세요. 좀 어깨. 움츠러들었거든요. 이렇게 안 그래도 등치도 큰데 움츠러들었다고 주변에서. 아니, 그거는 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움츠러드냐면 네. 상의가 좀 작네요. 이게 작년에 10kg 이제 덜 쪘을 때 이제 입었던 옷이라서 예, 예. 지금 많이 타이트하죠. 그러다 지금. 보면 예. 이제 튀어나오지 말아야 될 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움츠러들 조용히 해요. 수밖에 없는 조용히 겁니다. 하시라고요. 내일 입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진님, 명민준님, 왜 부장님과 끝나요? 함께했습니다. 끝내야죠 이제. 아, 끝내야 돼요? 방송 가야 됩니다 예, 이제. 끝내야 되죠. 예. 각자 방송 또 해야죠. 아, 저 방광이 네. 터질 것 같으니까 그만 끝내주세요. 아, 제발요. 아니 나는 교영이 형이 저거 뭐야 그 개인 요걸로 혼자 하는 팬들이랑 소통하는 컨텐츠 하나 했으면 좋겠어서. 아 그래요? 네. 예. 왜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교영 기자님도 되게 캐릭터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구독자들이랑 소통하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의견도 청취하고 네. 또 논란이 있거나 뭐 이슈가 있으면 그것도 의견도 설명도 같이 좀 들어보고 하고. 네. 그러니까 요 경향 TV가 내 거다라는 네.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민준 씨가 제 사생활을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인데 술 약속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참고해서 저희가 예. 그런 방송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진님, 명민준님, 기추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옵니다. 탐구세상 인물은 전현희 의원, 김혜지 의원 등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